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요즘 트위터를 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방문을 해보시고 검색창에 어떤 입력 값을 놓았을 때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이 검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검색창에 USD, 그러니까 US 달러를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요. BTC,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엔화, 일본 화폐나 중국 화폐인 위안화도 검색을 해보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들이 파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많은 추측들이 SNS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가 앞으로는 굳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필요가 없이 자체 파이 네트워크망에서 다른 암호화폐 자산으로 또는 현금으로 거래가 될 것이다 라든지 파이가 저기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협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을 잠시 전해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행복회로를 굴리는 것보단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에서 포크되어 시작되었다는 점을 먼저 사실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기능들이 다 스텔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텔라 네트워크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죠? 일단 스텔라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접속을 해줍니다.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이거는 스텔라 메인넷 익스플로어니까요.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위에를 보시면 앵커라는 옵션이 보일 겁니다. 이 앵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앵커 관련 기관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앵커를 쉽게 풀이하자면 스텔라 블록체인 상과 그 외부에 있는 세계를 이어주는 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앵커라는 기관을 선별하게 되고요. 이 기관들은 스텔라 네트워크 상에서 국제 송금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정 화폐인 US 달러를 검색을 해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앵커 기관들은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US 달러와 관련된 중개 트레이딩 및 예금, 출금 이 모든 이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각각의 앵커들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US 달러뿐만이 아닌 각국의 다른 법정화폐라든지 암호화폐, 심지어 금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도 토큰화가 될 수가 있고요. 자유자재로 빠르고 쉽게 수수료가 거의 없이 교환 또는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합니다. 100 US 달러를 필리핀으로 보내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상태로 필리핀에서는 100 US 달러의 가치만큼 페소로 전환이 되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요. 바로 그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앵커의 기능이고요. 여기서 US 달러와 페소는 스텔라 네트워크 상 위에서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에 의해서 토큰화가 되고 쉽게 스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스텔라에서 앵커라는 존재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텔라의 앵커 리스트가 파이 메인넷 익스플로어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이 파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파이가 추구하는 방향이 스텔라 루멘이 사용되는 부분과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런 앵커 기능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스텔라 루멘이란 코인은 이런 국제 송금망에서 모든 자산들을 루멘으로 토큰화를 시키고요. 그 앵커를 통해서 자산의 이동이나 스왑을 빠르고 저렴하게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또 루멘의 거래 수수료는 0.00001 XLM이지 않습니까? 거의 0원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파이코인의 수수료는 0.01 파이코인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 모두 아실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하지만 리플이나 스텔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팩터만 따져봐도 파이코인은 국제 송금망을 도와주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히려 이더리움과 같은 생태계를 가지려 하되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한 코인으로 지금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을 몇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파이가 스텔라의 기능을 받아와서 개발을 한 코인이다 보니 파이 블록체인에도 스텔라에 있는 기능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래는 절대 장담을 할 수 없고 개발진들이 어떻게든 이런 기술력을 파이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좀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분들이 스텔라는 리플에서 포크되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과 스텔라를 창립한 제드 맥켈럽도 언급을 했지만 스텔라의 프로토콜은 리플과는 분명 다른 독자적인 프로토콜이며 포크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리플에서 나와서 스텔라를 창립을 할 때는 초반에는 리플을 포크시켜서 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냥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한 것이 맞고요. 현재로서는 진정한 스텔라의 힘을 가진 코인은 스텔라와 파이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